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급증세에 정부가 조금 전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급증세에서 본인도 감염됐다는 걸 모르는 이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게 급하다고 보고 우선 수도권 150여 개 지점에 임시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있든 없든 누구든 전화번호만 물어보고 익명검사가 가능한 겁니다. 또 특정 지역을 골라서 지역 주민 전체를 검사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의심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직접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 장소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면 일단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선별진료소를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점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대학가, 서울역 등 수도권 150여 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집중검사기간을 3주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코 속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과 달리 입속의 침만으로도 편리하게 PCR 검사를 하는 방안과 검사 결과를 즉각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도 도입됩니다. 정 청장은 검사 참여자가 편의성, 신속성, 정확성 등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검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젊은 층이 낙인 효과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정 지역을 골라 집중적으로 전원 검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청와대 지하 벙커 상황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백신을 4,400만 명분 외에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여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제적 전수조사 등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진정시키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정부는 지난 월요일에 이번 주 하루 500에서 700명대, 다음 주는 9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성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700명에 근접한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는 진짜 900명대로 증가할 것인지 이 시점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선택은 누구든 무료로 그것도 익명으로 검사해 주는 겁니다. 이어서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군포의 한 과자 제조업체. 지난 5일 직원 1명이 확진된 후 직원과 가족 등 26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직원이 발열 증상이 있는데도 일주일 가까이 출근하며 일했는데 이때 집단 감염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상 발생일은 11월 28일이에요. 이분이 증상이 좀 있었는데 검사를 안 받은 건지 아니면 단순 감기로 알고 했던 건지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음식물을 먹은 경우 감염이 더 확산됐습니다. 서울 탑골공원 주변 식당 집단 감염 확진자는 189명으로 이태원 카드게임 술집 확진자는 24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6명,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당시 2월 29일 90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3월 2일 686명과 같은 수치입니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79%인 524명 발생한 수도권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유행의 기세를 꺾을 승부처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선제적 공세적 진단검사 방침에 따라 의심 증상이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경우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평일 9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적 연관성이나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이 확대되며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무료 진단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야만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병실도 가득 차버리면서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 역학조사관 2명이 들어갑니다. 지난 6일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진자가 지목한 식당에 도착했지만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로 했대요. 그래서 카드 번호 쭉 불러준 거거든요. 현금으로 안 했고 카드? 결국 비슷한 이름의 근처 다른 음식점들을 하나하나 뒤지며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해 확진자의 동선은 늦어도 2주 안에는 확인돼야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인력이 부족해 확진자 동선 확인은 계속 적체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의 경우 2차 대유행 당시 43명이던 역학조사관을 얼마 전 72명으로 늘렸고 다시 25명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오전, 오후 할 거 없이 한 밤 9시까지는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 전국의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위급한 환자가 집에서 며칠씩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가 계속 하루하루 갈수록 증상이 안 좋아지시는데 혼자 안방에 계시다가 화장실에서 한 3번 정도 쓰러졌다가 깨셨나 봐요. 어떤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방치만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추가로 병상을 늘리면 의료 인력도 그만큼 충원돼야 합니다. 코로나19 중환자실은 일반 중환자실보다도 더 2~3배가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자가 폭증하는 서울시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병상 150개를 확충해 서울의료원과 다른 시립병원 등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해 연말까지 331개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백신 관련해서 제때 공급되는 건지 안전한 건지 궁금증들 여전히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해외 제약사의 제품이라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돼 있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책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백신 가운데 선구매 계약까지 체결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영국 생산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 내 접종 물량도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입해 충당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당장 내년 초로 예정된 국내 공급까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분량은 국내에 우선 공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북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장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우선적으로 돌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초도 물량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백신의 효과 지속 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로만 알려졌을 뿐 아직 확실치 않아 더 자주 맞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생산 백신을 빨리 도입할 수 있다는 건 유리한 대목입니다. 정부는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선 외부 연구진들이 임상 3상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검증한 논문이 국제의학학술지 랜싯에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필수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접종비까지 무료로 해줄지 일부 지원해줄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생겼을 경우 독감 백신처럼 정부가 피해 접수를 받고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접종 전 여러 단계의 검증을 통해 안전하지 않은 백신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이제 스키장이 문을 열 때입니다. 이 스키장과 빙상장이 겨울철 감염 거점이 될 수 있다 보니 정부가 방역 지침을 발표했는데 그 기준이 정밀하지 않아서 혼선이 걱정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키장 매표소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시즌권을 구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단 앞뒤 간격은 한 팔 정도입니다. 슬로프로 올라가는 리프트 앞에는 직원들이 나와 거리두기를 당부합니다. 하지만 줄이 길다 보니 뒤로 갈수록 사람 간 간격은 계속 줄어만 갑니다. 겨울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별도의 방역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빙상장 같은 실내 시설은 2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2.5단계부터는 아예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스키장 같은 실외 시설은 입장 인원을 1.5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2단계에는 3분의 1로 하는 등 단계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리프트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또 다 안전하게 해서 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스키장의 식당 내 음식 섭취는 1.5단계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수용 가능 인원 기준을 대체 어떤 곳으로 할지를 두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키장 전체 면적이나 슬로프 면적으로 할지 아니면 리프트 수용 인원으로 할지 이걸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코로나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인지하고 그에 맞게 스키장 오픈을 준비하였고요. 정부 지침에 따라 더 안전하게 스키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방역 지침까지는 만들었지만 입장 규모의 기준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 당분간 혼란이 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